안녕하십니까 검사님. 예, 안녕하세요. 검사님, 제가 이번에 여쭤볼 주제가 이제 대포통장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대포통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잘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의외로 대포통장도 또 요즘 많이,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많이 성행되어 온 수법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여쭤볼 게 내 통장이 이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거든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대포통장이라는 게 그 통장 개설한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불일치하는 통장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많이 그게 대포통장이 이용되는 것이 이제 보이스피싱 그 범죄에 있어서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마다 진화하고 있고 피해 금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작년까지 5년간 그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이게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2조 7,652억 원.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그 피해 금액이 7,722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장을 개설해서 이렇게 내 통장이 다른 사람이 쓰는데, 이제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 모르고 이렇게 준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개설은 해서 넘겨주는데 통장을, 그런 게 있고, 아예 처음부터 내 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줄 모르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보면, 첫 번째 이제 내가 통장을 개설해서 남한테 주긴 줬어요. 근데 그게 범죄에 이용될 줄은 몰랐죠. 이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요새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보냈어요. 이력서를 보냈는데 이게 합격 그러면서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입증을 만들어야 되니까 통장하고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어렵게 취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진실로 믿고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제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범죄에 이용된다는 건 모르고 어쨌든 통장하고 체크카드를 보낸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으로, 어떤 방조, 도와준 게 되죠. 방조범으로 인정이 되거나, 또 경우에 따라 내 계좌가 그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어요. 또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한테 또 손해배상 책임을 또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49조 이게 벌칙이 있는데요. 이게 좀 종전보다 강화됐습니다. 2020년도 이제 법이 종전에는 이제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됐고요. 벌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 매체 양도행위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통장이나 뭐 이렇게 그 체크카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개설해서 남한테, 하여튼 타인한테 넘기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님, 그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피해 금액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예. 최근 5년이 2조 7,600억. 예. 그리고 21년 한 해만 보더라도 7,700억. 예. 이거를 보면서 제가 파악한 게 있는데, 예. 21년 한 해 피해액이 7,700억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곱하기 5년에서 5를 하면 3조가 돼야 되는데 2조가 나왔다는 건 결국에 매년 증가하고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대단한 분석력입니다. 네, 제가 또 이거를 또 파악을 했고, 충격 먹었던 게 이제 이력서를 보내고 합격 통지를 주면서 출입증을 만들어 줄 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신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이 그 대상이 되니까 많이 당할 법 같은. 사회 초년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원장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대포통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하는데,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셨고, 그 두 번째는 본인도 모르게 통장이 개설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그 신분증을 타인에게 함부로 이제 보냈을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2년 전인가요? 그 사기 예방 강의하는데 그 강의 현장에서 자기 딸한테 이제 그 신분증을 찍어 보냈습니다. 요새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아빠 나 휴대폰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갔어. 근데 지금 선배한테 빌린 돈을 급히 갚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아빠
신분증 아무거나 찍어 보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 운전면허증 글 찍어서 보냈고 좀 있으니까 신용카드 중에 아무거나 찍어서 보내 그래서 신용카드 찍어서 보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정신이 번쩍 들어서 봤더니 그 사이에 뭐 상품권 산다고 뭐 360만 원어치인가 그 카드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신분증을 그런 식으로 보내게 되면 그걸로 이제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직접 그 은행 가서 개설해야 되는데 일부 뭐 증권이나 이런 그 계좌는 그렇게 비대면으로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나는 신분증만 보냈는데 이게 통장이 개설됐다는 게 너무 황당하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나중에 이제 그게 대포 통장 이제 그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에 이제 이용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 발급해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이 통장이 개설된 은행에 통장 개설하기 위해서 그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확인하면 이제 본인이 진짜 이렇게 한 건지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피해 나갈 수는 있긴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내 명의로 통장이 지금 개설된 게 어떻게 돼 있나 그런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개인정보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그래가지고 이거는 금융결제원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이렇게 딱 치면 인터넷에 들어가 딱 치면 이제 뜹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계좌나 그 카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항목이 보면 내 계좌 한눈에, 내 카드 한눈에 이렇게 이제 현재 내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제 본인 모르게 이렇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개설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보이스피싱범들한테 본인의 개인 정보가 이제 노출됐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노출됐으니까 이제 사고가 터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이렇게 딱 인터넷에 딱 치면은 이제 뭐라고 들어가가지고 본인의 개인 정보를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신규 이제 그 계좌가 개설된다든지 신규로 카드가 발급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걸 못하게 이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특히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사람이 서너 개 이제 개설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휴대폰이 개설돼서 또 범죄에 이용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만든 그건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이렇게 딱 치면 그게 떠요. 그러면은 휴대폰이 현재 지금 몇 개가 개통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제한할 수가 있고 또 신규로 개설되는 경우는 이메일로 저한테 본인한테 통보가 이제 가도록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개인 정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내 계좌나 내 휴대폰이 지금 어떻게 개설이 돼서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잘 알고 계신다면은 대포 통장에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방금 알려주셨는데 개인정보 지키는 법 3가지를 또 말씀 주셨는데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모르게 통장이 개설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네, 예. 조심해야 하고 매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방만이 살 길이다. 맞습니다. 예방만이 살 길이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님 덕분에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검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